대통령 후보 경선이 모두 끝난 뒤 문재인 후보의 대적 상대로 안철수 후보가 거론되면서 그가 했던 얘기 중 서민 코스프레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금수저지 않습니까? 혹시 민주종편 시청자분들 중에 금수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높아심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또 부모님의 재력을 빗대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부산에서 49년간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안철수의 이전 발언들과 책에 쓴 내용 등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안 연구소에서 한창 일할 때 내 집 마련, 전세자금 마련에 고통받는 직원들을 많이 봤다며, 그때 회사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주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었는데, 안 연구소의 젊은 직원들 역시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서름을 잘한다고 썼습니다. 네, 이 화면에 찰스 안에 져서 나오죠? 안철수 생각. 예. 역시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서름을 잘한다. 자, 안철수 씨가 전세살이를 했다는 겁니까?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세살이나 집 없는 서름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왔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결혼 초부터 서울대 의대대학원을 다니던 20대에 이미 사당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사당동 아파트는 25평대로 축의금, 결혼자금 등을 모아서 안 원장의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1988년 결혼을 해서 1989년 이듬해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그의 나이 26이었습니다. 26세, 89년에 26살에 25평 사당동의 아파트를 샀다. 제가 87년에 결혼하면서 13평짜리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축의금 200만 원하고 연탄 때는 13평 아파트 샀거든요. 그 이듬해쯤에 이제 89년에 25평짜리, 야, 괜히 괜찮네. 응?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면. 네. 네, 전세살이를 짧게 한 것 가지고 집 없는 서름이다. 1년만 전세살이 하다가 89년에 이제 25평짜리 사당동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1년 전세살이 한 거 가지고 전세살이 집 없는 서름. 이거 너무 코스프레도 너무 서민 코스프레 아닙니까? 평생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 못해서 힘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예? 2년마다 또 재계약해야 되죠. 월세 안 낸다고 또 주인이 쫓아내지. 보증금 올려내야지. 예? 2년마다 재계약, 전세금 오를까 전전금 가고. 대한민국 서민들이 태반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 1년 전세살이 해놓고, 서민 생활 해봤다고? 요즘 내 집을 갖고 있어도 말이죠. 내 집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월세 내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담보대출이 많아서 이자를 내는 게 월세라는 이야기인데, 하긴 뭐 금수저이신 분이 이런 서민의 서름 알기나 하겠어요? 결혼하고 얼마인데 집을 사줄 만한 능력이 되는 부모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발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서민들의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고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치 할 수 있는지, 예? 참 거시기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결혼 초기 생활에 대해 제가 의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를 했는데 월급이 30만 원 정도였어요. 라며 둘이 벌어도 대학원 등록금 내기가 빠듯했고 생활비도 부족해 일하는 분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결혼 초기 사당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요즘 말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였다고 하는데요. 막내 삼촌으로부터 부산에 있는 농지 지분의 절반, 할아버지로부터 부산 땅 일부와 2층 주택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책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3 때부터? 조금 전에 장국영 씨 뭐라 그랬어?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이야, 그렇죠? 저는 말이에요. 안철수 씨가 지금 나이가
62년생이라고 그랬죠? 62년생? 네.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인데, 예. 안철수가 저는 부모님 뒷받침 없이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안랩도 만들고 뭐 다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는 아니었네요. 정말 생활비가 부족했을까요? 심히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생활비는 부족해도 집을 살 돈은 있었다. 네. 요즘 학생들 꿈이 건물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소한 것부터 거짓말이 너무 많네요. 네, 고3 때, 그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나 봐. 부모님이 집을 구입하는 거는 도와주는 거다. 그러면서 책에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일은 없애야 한다고 썼다면서요? 그죠? 네.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사당동 아파트는 물론 이후에 이사를 간 강남의 아파트도 어머니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책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이죠. 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니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어저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뭐 한 말이 있죠? 네. 임혜진님 화를 내셔. 둠칫둠칫 버럭. 버럭? 네.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나라가 바로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한 나라다. 청년이 꿈꾸는 나라 꼭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에? 자, 본인이 상속받아서 그 밑바탕이 있었던 건데, 그죠?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철수의 생각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증세 정책에도 그의 이 경험과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국회 각 정당 5인 후보를 대상으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철수 후보는 상속 증여세 인상에는 반대하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는 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속 증여세 인상에 찬성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반대한 문재인 후보와는 반대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뜻은 대대로 상속받는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둘 생각이 없다는 거고 정작 부동산세는 올려서 부동산 가격 올라갈까 우려하는 서민들 생각은 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안 후보가 이야기한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한 나라다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표가 있죠? 여기 잠깐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네, 주민해 보세요. 네, 지금 장부영 씨가 소개해 준 내용이 여기 있어요. 상속 증여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뭐라고 돼 있어요? 찬성돼 있죠? 상속 증여세 올려야 된다. 네. 돈 많은 애들한테 상속 증여하면 증여세 많이 걷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세수를 높여야 된다는 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인데 뭐예요 이거? 상속 증여세 인상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반대. 네? 반대. 이거 뭔 말입니까?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금수저들이나 돈 많은 갑부들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상속 증여세 올려야 되는데 문재인은 올리자. 안철수 뭐야? 반대하겠다. 반대. 아니 노냄님 그럼 누구의 정책이 맞다고 보십니까? 상속 증여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됩니까? 반대를 해야 됩니까? 노냄님 다른 분들 써보세요. 댓글. 네. 예. 상속 증여세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찰스안처럼 반대하십니까? 자, 말 따로 정책 따로 정말 소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가 목소리 깔고 기자회견하고 강성 발언들에서 강철수라는 별명 많이 이야기하는데 목소리 깔기 전에 언행 일치부터 제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팩트 맞습니다. 안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에 안철수 생각이란 책을 썼는데 지금 봐도 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 초심은 분명히 같다. 기록으로 남아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간절함이 더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간절함이 더 커졌다? 네. 이거 많이 누가 하던 얘기 아니에요? 간절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많이 듣던 얘기인데 간절함. 예. 대통령이 되고 싶은 간절함은 더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오늘 저희가 다룬 전세살이
생활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도 안철수는 서민의 시오자, 서민의 S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앞으로 서민정책 어떻게 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증세 관련만 해도 서민이 아닌 기득권층, 있는 사람, 기득권층이 한 정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서민들을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네, 지난해 6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모 씨에 대해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혀 논란이 돼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안 후보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에 앞으로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여줘야 합니다. 라는 글을 다시 올려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참. 여기 좀 전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 써있죠? 작년에 19살 청년이 먹고 살라고. 아니 이 고인이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대고 뭐라고 썼어?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 모른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쳤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진짜 이 서민 돈 많은 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막 서민을 알아주는 척 그 말로만 할 게 아닙니다. 뭐 정책으로 보여드려야죠. 이런 그의 의식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 위험한 거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저 어린 청년의 처지를 저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이 여유가 아니라 저런 말도 안 되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라면.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니 참 저보다 찰쌈보다 제가 2살 많은 사람인데 제가 다 부끄럽네요. 후배들한테. 자, 안철수 후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서민 팔아서 울고 먹을 때 진짜 서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3일 국민의당 광주 전남 경선에서 렌터카 17대를 이용해 선거인 130여 명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 원과 차량 임차료 85만 원 등 총 211만 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 경선이네 새 정치 안에 호남에서 뭐 완승을 했네 하더니 저게 사실이면 저게 무슨 새정치입니까? 저게 새정치예요? 사람 동원하고 이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했던 얘기입니다. 새정치하겠다는 사람의 이런 구태 계속 반복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게? 네. 사실이 확인된다면 저 투표 무효나 다름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사법부의 냉철한 결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 떼기가 아니라 렌터카 떼기 외에 조폭 관련 소식도 있던데 이것도 네. 뭡니까? 네, 지난달 24일 안 후보가 참석한 전주 청년의 숲 포럼에서 안 후보와 사진을 함께 촬영한 청년 중 일부가 조직폭력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SNS 등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속 조직폭력배라고 지목된 일부 남성들은 전주의 한 유명 폭력 조직의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가 조폭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전 국민이 웃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뭐 아니 땡 굴뚝이 연기나요? 왜 찍은 거예요 사진을 그러면? 네. 국민의당하고 안철수 쪽에서 빨리 진실 밝혀야 됩니다. 네, 네. 관리자 종편왈 조폭도 국민이다. 종편에서 그랬대요? 네. 골 때리는 거만 골 때려. 네. 고은러비님 오거리파야? 웃고 있음. 바이담비 오거리파래 오거리파. 네, 봉인님 오거리파. 안철수 부인인 김미경 교수 때문에 또 시끄럽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선거운동을 위해 고 이순덕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문을 간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이화여대생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커뮤니티 한 이용자가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쓴다.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글을 쓴다며 이들이 빈소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는 등 장례식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전하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있던 이화여대생들이 SNS에 이제 글을 올렸다는 거죠? 네. 자,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 교수는 말이죠. 빈소에 찾아간 것이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입니다. 국민의당은 비공개 일정이었다며 조문을 간 의도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이화여 대생이 이제 SNS에 남긴 글인 거예요. 자, 여기. 네, 글씨가 조금 깨졌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교수님이, 어떤 교수라는 분이 김미경 씨, 맞죠? 안철수 씨 부인 이름, 김미경 맞는 거죠? 네. 하여튼, 안철수 부인을 어떤 교수가 모시고 장례식장을 이렇게 휘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수분이 돌아보면서 환히 웃으며 하는 말, 이렇게 와주셔서 상주 대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이화여대생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위안부 할머니 상가에 왔으면 조용하게 조문이나 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왜 와서 왜 정치활동하는 거냐. 어린 학생들의 눈에 봐도 이렇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비공개 일정이었다고 해도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느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건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리 없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제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 이순덕 할머니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말이죠. 대선 전국의 이 상황을 제가 딱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 이명박근혜가 쌓아놓은 똥, 그게 적폐 아니겠어요? 그 똥 치우는데 혈안이 돼 있으신 분은 대한민국에 딱 한 분 있어요. 문재인. 그런데 그 문재인만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이 딱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와 일부 보수 언론입니다. 네. 그러면 똥 치워놓고 새 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가 맞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제발 적폐 청산하겠다는데 자꾸 시비 걸고 다리 걸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해봐서 집 없는 서름을 잘한다. 자, 안철수 씨가 전세살이를 했다는 겁니까?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세살이나 집 없는 서름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왔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결혼 초부터 서울대 의대대학원을 다니던 20대에 이미 사당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사당동 아파트는 25평대로 축의금, 결혼자금 등을 모아서 안 원장의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1988년 결혼을 해서 1989년 이듬해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그의 나이 26이었습니다. 26세, 89년에 26살에 25평 사당동의 아파트를 샀다. 제가 87년에 결혼하면서 13평짜리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축의금 200만 원하고 그 연탄 때는 13평 아파트 샀거든요. 그 이듬해쯤에 이제 89년에 25평짜리, 야, 괜찮네. 응?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면. 네. 전세살이를 짧게 한 것 가지고 집 없는 서름이다. 1년만 전세살이 하다가 89년에 이제 25평짜리 사당동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1년 전세살이 한 거 가지고 전세살이 집 없는 서름. 이거 너무 코스프레도 너무 서민 코스프레 아닙니까? 알았으니까, 니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어저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뭐 한 말이 있죠? 네, 임혜진님 화를 내셔. 둠칫둠칫 버럭. 버럭? 네.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나라가 바로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한 나라다. 청년이 꿈꾸는 나라 꼭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에? 자, 본인이 상속받아서 그 밑바탕이 있었던 건데, 그죠?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철수의 생각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증세 정책에도 그의 이 경험과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국회 각 정당 5인 후보를 대상으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철수 후보는 상속 증여세 인상에는 반대하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는 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속 증여세 인상에 찬성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반대한 문재인 후보와는
반대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뜻은 대대로 상속받는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둘 생각이 없다는 거고 정작 부동산세는 올려서 부동산 가격 올라갈까 우려하는 서민들 생각. 대통령 후보 경선이 모두 끝난 뒤 문재인 후보의 대적 상대로 안철수 후보가 거론되면서 그가 했던 얘기 중 서민 코스프레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금수저지 않습니까? 혹시 민주종편 시청자분들 중에 금수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높아심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또 부모님의 재력을 빗대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부산에서 49년간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안철수의 이전 발언들과 책에 쓴 내용 등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안 연구소에서 한창 일할 때 내 집 마련, 전세자금 마련에 고통받는 직원들을 많이 봤다며 그때 회사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주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었는데 안 연구소의 젊은 직원들 역시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서름을 잘한다고 썼습니다. 네, 이 화면에 찰스 안에 져서 나오죠? 안철수 생각. 예. 역시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 저도 오랫동안 평생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 못해서 힘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예. 2년마다 또 재계약해야 되죠. 월세 안 낸다고 또 주인이 쫓아내지. 보증금 올려내야지. 예? 2년마다 재계약, 전세금 오를까 전전금 가고. 대한민국 서민들이 태반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 1년 전세살이 해놓고, 서민 생활해봤다고? 요즘 내 집을 갖고 있어도 말이죠. 내 집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월세 내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담보대출이 많아서 이자를 내는 게 월세라는 이야기인데, 하긴 뭐 금수저이신 분이 이런 서민의 서름 알기는 하겠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집을 사줄 만한 능력이 되는 부모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발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서민들의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고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치 할 수 있는지 참 거시기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결혼 초기 생활에 대해 제가 의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를 했는데 월급이 30만 원 정도였어요. 라며 둘이 벌어도 대학원 등록금 내기가 빠듯했고 생활비도 부족해 일하는 분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결혼 초기 사당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요즘 말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였다고 하는데요. 막내 삼촌으로부터 부산에 있는 농지 지분의 절반, 할아버지로부터 부산 땅 일부와 2층 주택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책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3 때부터? 조금 전에 장국영 씨 뭐라 그랬어?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이야, 그렇죠? 저는 말이에요. 안철수 씨가 지금 나이가 62년생이라고 그랬죠? 62년생? 네.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인데, 예. 안철수가 저는 부모님 뒷받침 없이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안랩도 만들고 뭐 다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는 아니었네요. 정말 생활비가 부족했을까요? 심히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생활비는 부족해도 집을 살 돈은 있었다. 네. 요즘 학생들 꿈이 건물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소한 것부터 거짓말이 너무 많네요. 네, 고3 때. 그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나 봐. 부모님이 집을 구입하는 거는 도와주는 거다. 그러면서 책에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일은 없애야 한다고 썼다면서요? 그죠? 네.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사당동 아파트는 물론 이후에 이사를 간 강남의 아파트도 어머니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책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이죠. 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이렇게